일본에 최근 지난해 상품 중에서 가장 대박을 터뜨린 상품이 있어요. 10조 원짜리 ESG 펀드인데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린워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린워싱은 뭐냐면요. 실제로는 친환경이나 녹색이 아닌데 그렇게 포장해서 친환경 상품이나 녹색 상품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 그거를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ESG 펀드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ESG 펀드로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이 상품 저 상품 다 ESG 태깅을 붙이는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관련 기관들이 이제 조금 규제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3월에 이제 EU에서는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SFDR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다라고 하면 이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투자나 대출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자기들이 실제로 기후 관련한 리스크가 있는 상품 포트폴리오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지속가능한 금융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공시를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도 하나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융감독청에서 이 SFDR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아예 규제팀, 대응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FDR을 따르지 않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가처분을 하기도 하고 경고를 하기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이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한쪽 면에서는 ESG 투자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SEC라고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달 초에 ESG와 관련된 이제 영어로는 misconduct라고 하고 위법행위, 이거를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그 성과를 부풀리는 이런 것이 없도록 대책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일본 같은 사례가 되게 재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본에 최근 지난해 상품 중에서 가장 대박을 터뜨린 상품이 있어요. 10조 원짜리 ESG 펀드인데요. 뭐냐면 글로벌 하이 퀄리티 성장 주식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미즈오 파이낸셜 그룹이 그룹 산하의 증권사하고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인데요. 지난해 7월에 원래 설정액이 3,830억 엔, 4조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거의 1조 엔 정도로 순자산 총액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0조 원짜리 대박 ESG 펀드라는 거죠. 거의 6개월 만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국내외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1년 동안 전체 신규 펀드 설정액의 3분의 1 이상을 이 펀드 혼자서 끌어모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펀드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곳이고요. 미즈오 그룹의 자산 운용사고요. 이걸 운용하는 운용사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인데, 요거 상품이 대박을 일으키고 나서 다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기존 투자 상품의 ESG라는 라벨, ESG가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ESG라는 라벨만 붙인 거 아니냐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금융청이 6월까지 자산운용사 펀드 운영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이 라벨 규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펀드를 한번 봤더니 이 펀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 상당히 큰 것들이 아마존이라든지 우버 테크놀로지스라든지 마스터카드 같은 이런 곳들인데, 이 곳들이 실제로 어떤 면에서 이 ESG 태깅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가능성 성과가 실제로 뭔지에 대한 것들을 1월부터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펀드하고 달리 이게 ESG 펀드라면 어떤 측면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 이런 지속가능성 활동을 하는지, 이런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활동에 대한 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를 그전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본의 경우는 사실 ESG 열풍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아 전체 ESG 펀드의 8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ESG 라벨을 붙인 펀드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린워싱의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죠. 언론에 나온 실제로 사례가 10년 이상 된 노무라 글로벌 SRI 지수 펀드가 있었는데요. SRI가 이제 사회 책임 투자 펀드잖아요. 근데 얘를 갑자기 노무라 글로벌 ESG 지수 펀드로 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행하니까 이게 라벨을 붙인 사례들도 나오니까 규제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펀드에 ESG라든지 지속가능성이라는 라벨을 붙이려면 80% 이상이 이 라벨의 활동, 녹색 활동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아직 없어가지고 아마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미 비영리 단체들 와치, 그러니까 뭐 CSR나 ESG 와치를 하는 단체들의 경우 금융기관이 이 그린워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최근엔 소송까지 당한 사례도 있어요. 독일에서 벌어진 사례인데요. 데카뱅크라는 곳인데 이 데카뱅크가 우리로 치면은 저축은행 연합회 같은 것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 펀드가 ES 사회 환경 영향에 대해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라고 소송을 아예 냈습니다. 그 소비자 보호기관에서 소송을 냈는데요. 데카 지속가능성 임팩트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 펀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쭉 정보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페이지에서 임팩트 계산기가 있는데 여기에 1만 유로를 투자를 하면 575kg의 CO2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디젤 차로 3,597km를 주행하는 것과 맞먹는 만큼의 이산화탄소니까 이만큼을 감소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센터는 근거를 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모든 기업이 이런 영향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구를 삭제하라라고 은행 측에 요구를 했지만 은행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법원에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고요. 근데 데카뱅크에서는 이런 고발이 정말로 근거가 없다. 그래서 맞서 싸울 거다. 우리는 ESG라든지 기후 데이터에 관해서 아주 수십 년 동안 경험을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홈페이지 문구를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한국도 녹색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ESG 채권, 녹색 채권이 이제 많이 뜨고 이게 뜨게 되면서 기업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막 계속 다 발행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런 논의가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 국내도 그럼 실제로 이 ESG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지속가능성 활동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한테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요구가 국내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대비를 하기도 해야 될 거고 이것을 어떻게 말하자면은 검증할 수 있는 사후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해지는 시점이 국내에도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